2장 14절 하루는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갈량이 제단에서 7일 7야 동안 공을 들여 동남풍을 불렸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 공들이는 동안에 일이 그릇되어 버리면 어찌하리요 하시고 즉시에 동남풍을 불러 보이시니라. 해석입니다. 제갈량은 동명이인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제갈량은 동남풍이 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동남풍이라는 천기를 이용하기 위해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동명이인 제갈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키 큰 제갈량은 유비가 삼고초려해서 찾아갔던 제갈량으로 조조에 의해 전당에서 죽임을 당한 인물로 유상 800주와 박전 15경, 가족에게 뽕나무 800그루와 황무지 15경을 남겨 자신이 죽은 후에 나라에서 가족에게 큰 보상을 내릴 것을 사양하기 위해 남겼던 인물입니다. 키가 작았던 제갈량은 줏대가 세고 꼿꼿한 사람으로 출사표를 쓴 것으로 유명하며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출사표는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임금에게 올린 글을 말합니다. 동남풍은 계묘년 혹독한 가뭄 때문에 신계와 더불어 동남풍을 불러 비를 오게 하신 일입니다. 동남풍은 음력 4월 4일 4시에 부는 바람입니다. 신사 방향이 주역의 성께로는 동남 방향에 해당하는데 비바람이 일어나는 곳으로 대개 음력 4월 4일 4시가 되면 불기 시작하는 바람입니다. 동남풍은 반드시 음력 4월에 부는 바람으로서 증상께서 동남풍을 한겨울에 불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상께서 보신 공사나 이적이 천기를 거스르거나 어긋남이 없는 가운데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2장 15절 부평 이성경의 장모가 하운동에 살 때에 천사 그 집에서 공사를 행하실세 그 집 주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아내가 49일 동안 정성을 들일 수 있는가 잘 상의하여 보라. 주인이 아내에게 상의하니 그 아내는 진작부터 천사의 신성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므로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거늘 천사 다시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행하실 때 날마다 머리 빗고 모욕한 후에 떡 한 시루씩 찌게 하시니라. 여러 날을 지남에 그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더니 이날 떡은 한 집 나무를 떼어도 익지 아니하거늘 크게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천사 주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대 아내의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아니하여 걱정하는 듯하니 내 앞에 나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비록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말씀을 고하니 아내가 깜짝 놀래어 사랑에 나와서 천사께 사과한 후에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었더라.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 49일을 마치니 천사 친히 부엌에 들어가 그 정성을 처하시니 그 아내가 정성을 한결같이 들이지 못하였음을 미안해하거늘 천사 이로하여 가라사대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나니 믿지 않거든 저 증거를 보라 하시며 하늘에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것을 가리켜 보이시니라. 저 증거를 바른 정정과 해석입니다. 49일 정성공사는 이성경이 아니고 지남식이 처와 남식에게 시킨 일입니다. 추운 한겨울에 목욕제게 하고 떡을 찌게 하셨습니다. 지남식 집은 가난하여서 떡을 많이 찐 것은 아닙니다. 조그맣게 떡을 쪘으며 그것이 어려울 때는 밥을 지어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선천에는 여자의 성심이 풀렸으므로 후천에는 매사의 성심을 가지고 남편을 잘 도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색 채우는 후천에 가서
여인이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진암식은 전생이 은나라 주왕 때 순민이었습니다. 이생 때 증사님을 만나 49일 정성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정성으로 진암식의 선영신들이 신기해서 혜택을 받아 그 집안으로 쓸 자손들이 태어나 있습니다. 진암식은 현재 3생으로 태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진암식의 처는 현재 서양으로 나와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2장 16절 계묘 7월에 쌀값이 오르고 농작물에 충재가 성하여 인심이 불안하거늘 천사 종조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신축년 이후로는 연사를 내가 맡았으니 금년 농사를 잘 되게 하여 밀록을 넉넉해 하리라 하시고 크게 우레와 번개를 일으키시니 이로부터 충재가 그치고 농사가 크게 풍등하니라. 바른 정정과 해석입니다. 계묘년 7월이 아니고 계묘년 4월입니다. 묘년에는 이치상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우레와 번개를 일으키시니에서 봄에 우레와 번개를 일으키고 비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은 그 비바람은 땅속에 잠자는 식물을 일깨우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칠 때 양전기와 음전기가 만나 불이 번쩍합니다. 그 순간 질소가 생성되는데 그 질소에는 농사에 필요한 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양분이 천둥 번개 후 동반하는 비에 흡수되어 내려 식물을 성장시킵니다. 때문에 증상께서 농사의 풍작을 위해 우레와 번개를 부르신 것입니다. 1년 농사를 들여다보면 우레와 번개는 인월에 시작하여 묘월과 진월에 많이 치다가 신월이 되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다 된 것으로 그 후 곡식이 여물어 수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레와 번개는 자연의 힘으로 농사에 필요한 자양분과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이치가 있습니다. 증상께서 농사를 풍등하게 하기 위해 번개를 일으키신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증사님은 우레와 번개뿐 아니라 새들을 불러 해충을 잡아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2장 17절 가을에 구리골 김성천의 남새밭에 뜬물과 서금이 일어 채소가 전멸케 되었거늘 천사 보시고 가라사대 죽을 사람에게 기운을 붙여 희생케 함이 이 채소를 소생케 함과 같으니라 하시고 곧 비를 내리시더니 그 뒤에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사 김자연에게 물어 가라사대 전일에 뜬물과 서금으로 전멸케 되었던 김성천의 남새밭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연이 대하여 가로되 거범비 뒤로 다시 소생하여 이 부근에 으뜸이 되었나이다 가라사대 사람의 일도 이와 같이 병든 자와 죽는 자에게 기운만 붙이며 일어나느니라. 바른 정정입니다. 가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을이 아니라 봄입니다. 뜬물과 서금은 채소의 미세한 벌레로 채소의 진액을 빨아먹으며 잎의 색을 변색시키는 벌레입니다. 남새밭은 집 주변 텃밭을 말합니다. 곧 비를 내리시더니 말씀은 곧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계묘년 당시 전체적으로 가뭄이 있어 두루 살피고 다니신 일인데 그 당시 전체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신 일로 혜택을 받은 일화가 다소 과장되었습니다. 김자연은 회원인물로서 진시황의 오른팔이었던 이사입니다. 이사는 진시황을 도와 분서갱류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입니다. 김성천도 진시황의 왼팔인 조고였습니다. 분서갱류